거의 3,3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군요.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몰랐어요. 지방대생, 이공계생, 전문대생 지원자는 우대 선발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당장 지원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이달라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찾아온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지원을 접수를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갖고 왔는데요.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지원을 받아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해외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은데 지원을 받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생활비 지원이든 항공비 지원이든 그런 게 좀 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없을까? 라고 늘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보를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또는 재단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면 접수를 하러 달려가셔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 지금 총 3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제가 샅샅이 뒤져서 찾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6년 상반기 한미 대학생 연수 지원자 프로그램인데 2026년 2월 11일부터 3월 18일 오후 5시까지 지원을 받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3개월 플러스 인턴십 6개월에서 8개월 플러스 여행 1개월이 중기 프로그램이고, 단기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2개월 그리고 인턴십 3, 4개월 플러스 여행 1개월 이렇게 있고, 모집 인원 대상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졸업을 해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잠시 적어두시고요. 됩니다. 모집 인원 같은 경우는 중기는 35명 내외라고 하고 단기는 71명 내외니까 총 100명 정도를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집 대상 같은 경우는 국내 4년제 대학 4학기 이상, 전문대학은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이거나 휴학생 또는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업생도 가능하다. 정부 재정 지원 같은 경우는 참가비 그리고 생활비 지원 구간별 차등 지원이 있고요. 항공료 200만원 전액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접수 방법은 그 월드 잡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그리고 웨스트 아마 재단 같아요.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걸 만약에 내가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지원 자격이 또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엄청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영어를 진짜 원어민처럼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재밌는 게 단기랑 중기 프로그램이 있다 했잖아요. 2개가 달라요. 그래서 단기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뭐 토익 800점 이상 또는 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중기 같은 경우는 토익 750점 이상 또는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단기랑 중기가 이렇게 다르다 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지원 금액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료는 다 2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게 그 소득 구간별로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표 보시면 이렇게 다 다르고 최대 2,400만원까지 지금 지원해 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구간 정도로 보시게 되면은 거의 2,400만원 지원받는다. 참가비도 전액 지원받고 어학연수 생활비 및 인턴 생활비 다 지원을 받는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좋네요. 그리고 중기 같은 경우도 거의 3,3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군요. 되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몰랐어요. 저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게 유의사항이 써져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지방대생, 이공계생, 전문대생 지원자는 우대 선발합니다 라고 써져 있어요.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 학교가 너무 별로여서 내 학교 안 뽑아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우대를 받네요. 당장 지원하세요.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해야 뽑힐지 그런 꿀팁들, 실제로 이거 합격하신 분이 제 지인 한 명이 있는데
제가 또 DM으로 물어봤거든요. 혹시 뭐 꿀팁 같은 거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왔으니까 뒤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쭉 가볼게요. 이게 Q&A도 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어학 성적 점수가 아주 조금 부족하대. 그러면 지원서를 마감하고 제출을 따로 해도 되냐, 인정해 줄 수 있냐 하니까 지원 자격 요건보다 어학 성적이 미달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750점, 아까 기억나시죠? 토익 750점. 근데 내가 749점이야. 그러면은 완전 돼. 이건 조금 아쉽다. 단기간 안에 한번 올려봅시다.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진 않았는데 한 달가량 남짓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정부 재정 지원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전에 다른 정부 재정 지원 받는 프로그램이나 정부 해외 인턴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지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참여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비. 참가비는 부모님 명의로 납부를 해도 되나요? 라고 했는데 반드시 본인 명의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써져 있고요. 참가비를 원화로 납부해도 되나요?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참가비는 외화로 USD 달러로 납부를 해야 되며 납부 기간 은행 영업일 5일 내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간 내 미납 시 참가 포기로 간주하니 합격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라고 써져 있네요. 참가비 납부 마감 이후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다시는 재지원을 하실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학연수 기관, 지역을 선택할 수 있나요? 어학연수 기간은 현지 중개 기관에서 한 면접 결과 등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 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며 변경은 불가합니다. 여러분 LA로 오세요. LA로 왔으면 너무 좋겠어. LA로 와. LA 따뜻하고 너무 좋아.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아시죠? 그런 밈이 있어. 뉴욕이나 동부 이런 데서는 이제 카페를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What can I get for you?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좀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5는 이래. Hi, how are you? Good. What can I do for you? 되게 사람들이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좀 그래도 좀 나이스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따뜻한 곳으로 갈수록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와이는 좀 대체적으로 엄청 친절했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LA 살고 있지만 LA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LA로 오세요. 그래서 지역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이건 좀 아쉽다. 근데 뭐 어떻게 일단은 해주시면 땡큐 하고 가야지. 그리고 어학연수 기간이나 인턴 기간 조정 가능한가요? 어학연수는 기간 조정이 불가합니다. 단기 8주, 중기 12주. 인턴십은 최소 수료 기준 12주, 중기는 24주만 충족하면 수료 가능하고 최대 기간까지 인턴십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 및 조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좀 더 길게 최대 기간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전에 조정을 하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전 기간 동안 단기는 6개월, 중기는 12개월 미국에 꼭 있어야 합니까? 최장 체류 가능 기간이 6개월, 12개월이며 최소 수료 기준만 충족해도 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료 기준 같은 경우는 단기는 어학 8주, 인턴십 12주 이상, 그리고 중기는 어학 12주, 인턴십 24주 이상이라고 합니다. 인턴십 배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지 중개 기간별로 인턴십 배치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력서나 관련 서류를 현지 중개 기관에 먼저 제출을 하고 배치 기간 동안 중개 기관과의 상담과 인터뷰를 거쳐서 인턴십 배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인턴십을 하고 싶은 미국 기업이 있는데 현지 중개 기관에서 연결을 해줄 수 있나요? 아니면 해당 기업에 제가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은
참가자는 특정 지역 혹은 기업의 인턴십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직 활동은 불가하며 미 국무부가 지정한 현지 중개 기관의 상담 및 인턴십 배치 과정을 통해서 인턴십을 수행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특수 전공이야. 뭐 3D 프린터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특수 전공인데 일치하는 인턴 분야가 없다면 관련 분야로 지원해도 되나요? 참가자의 전공 분야 인턴십 매칭이 어려운 경우 최대한 유사 전공 분야로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인턴십 기간이나 분야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읽어주는 것도 되게 재밌다. 인턴십이 허용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까? 답변은 간호학, 의학 전공의 환자에 직접 접촉하는 그런 인턴십은 이런 J1 규정에 의거해서 금지되어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간호학이야. 그런데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싶어 와서. 근데 그건 또 불가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현지에서 비대면 인턴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재택근무할 수 있을까요? 난 재택근무하고 싶은데 혹시 재택근무가 될까요? 그런데 J1 비자 규정에 따라서 참가자는 주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해야 되고 배치된 인턴 기간의 상황에 따라 근무 기간 일부는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재택근무 되면 좋겠다. 아니야. 오셔서 또 경험을 쌓으러 오시니까 재택근무보다는 나가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하시긴 하겠다. 자신의 전공과 무관한 분야에서의 인턴십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네요. 인턴십은 본인의 전공 관련 분야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복수 전공 또는 다른 경험이 있는 경우 인턴십 배치 시 고려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인턴십은 무급으로, 이거 중요하다. 인턴십은 무급으로 진행이 되나요? 인턴십 돈을 주는 건가? 인턴십 하면은 돈을 주나요? 돈을 안 주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근데 답변은 인턴십은 무급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턴십은 인턴 기간이 참가자에게 기업 문화 및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고 인턴 기간의 재량에 따라 교통비 등을 보조하거나 인턴십 중에 유급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으나 참가자별로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라고 합니다. 오,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참고하세요.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 중 취업이 되면 돌아오지 않아도 되나요? 만약에 내가 정규직 오퍼를 받아버렸어. 내가 지금 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갔는데 내가 회사에서 일을 너무 잘해서 오퍼를 받아버렸어. 나보고 정규직 하래. 그럴 경우 나는 한국에 안 돌아와도 되나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J1 비자를 통해서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하게 되며 참가자는 미국 국무부 규정에 의거 현지 프로그램 종료 후 2년간 한국에서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반드시 귀국한 후 프로그램을 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취업 결정 시에도 반드시 귀국하여 취업 관련 비자를 받아 출국해야 된다고 하네요. 항공료와 어학연수 및 인턴 생활비는 원화로 지급이 되나요? 네, 항공료 및 생활비는 모두 원화로 지급됩니다. 항공료는 200만 원이 정액 지원되며 생활비는 지원 구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특히 생활비는 지급 연도의 기준 환율이 적용되어 지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여러분, 이거 다음 질문도 진짜 중요하다. 정부 지원금 외에 개인 경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프로그램별 기간, 거주 지역 등에 따라 필요한 자금은 상이합니다. 어학연수, 인턴 생활비 지급 기간 8주 간격으로 지급한대요.
물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필요한 경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초기 정착금과 현지 생활비 등은 거주 지역과 개인의 소비 습관 및 생활 방식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로 그 참가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미국 지역이랑 아무래도 한국이랑 물가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예상보다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거는 인턴십 배정받았을 당시에 이렇게 미국의 높은 물가 지역으로 배정받을지 몰랐대. 내 생각에 이 사람은 도시로 지금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뉴욕, LA 이런 쪽은 아무래도 도시다 보니까 비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나 산호세 가면 그쪽도 좀 비싼 편이고, 그래서 이런 물가가 높은 지역으로 배정을 받게 되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월에 1,000불에 가까운 월세를 내야 했을 때 많이 막막했다라고 써져 있는데, 여러분 도시로 오잖아요. 1,000불 집이 솔직히 없습니다. 이건 내가 한국에서 원룸 사시는 분들 그 사이즈가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런 빅 도시로 가면 월에 2,500불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완전 신축의 고급 이런 거 아니더라도 한 2,500불 정도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월세가 LA 같은 경우도 그런 원룸인데 제일 싼 데가 지금 새로 지금 리모델링 한 좀 낡은 아파트가 리모델링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 1,700불 정도 하거든요. 1,700불인데 여러분 단기로 있잖아요. 단기로 있으면은 그게 더 비싸. 2,000불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유틸 내야 되지. 유틸은 뭐냐면 전기세부터 수도세부터 뭐 여러 가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런 거랑 이제 와이파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먹을 거, 식비 뭐 이것저것 하고 하면은 생활비랑 월세 합치면 돈 진짜 많이 깨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렌트비 아끼고 싶다 그러면은 홈스테이 하는 것도 좋습니다. 홈스테이 같은 경우는 LA가 지금 시가가 한 1,300불에서 1,700불 사이라고 알고 있어요. 홈스테이는 남의 집에 방 하나 빌려서 그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런데 보통 한 1,000불에서 1,700불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월세가 여러분 진짜 비싸요. 그래서 그거는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참가자들 후기들 다 보면은 월세가 좀 많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자금을 선발 시부터 미리미리 챙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비자 유효기간 내에 여행을 하면 되나요?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참가자는 인턴십 종료 후에 주어지는 출국 유예기간 30일이 있다고 해요. 이 기간 내에 미국 여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만료된 비자로 출국 유예기간 동안 미국을 출국한 경우 동일 비자로는 재입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미국을 내가 출국을 했어. 그런데 이 프로그램 안 하고 싶어. 중단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학연수를 하고 있거나 또는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때려 죽어도 못 버틸 것 같아. 나 이거 안 될 것 같아. 나 진짜 당장 한국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또는 나에게 진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여러분. 나 진짜 큰일이 생겼어. 나 한국 돌아가야 돼. 그럴 경우 갑자기 내 중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상황이 왔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프로그램 중단은 불가피한 개인 사유에 의한 자의적 중단과 규정 위반, 부적절한 행동으로 강제 중단으로 나뉜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되면 해당 현지 중개기관에서 안내받은 기한 내에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수료증은 당연히 발급이 안 되고요. 그리고 소속 학교에 미수료자로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금 환수 절차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환수 금액은 그 프로그램 중단 사유에 따라서 고의성 유무를 따라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만약에 내가 고의성이 있어, 뭐 규정을 위반했거나 어학연수 출석률 미달을 했거나 또는 무리한 요구나 불성실한 태도로 인턴 배치 자체를 또 실패를 해버렸어. 또는 인턴십에서 해고당했어. 그럴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반납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또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 여러분. 뭐 진짜 불가피한 경우 고의성이 없어.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돌아가셨어.
또는 이게 써 있어요. 가족의 지금 건강 이렇게 써 있어요. 가족이 돌아가셨어. 또는 내가 정말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고의성이 없어. 그럴 때는 과지급된 이제 어학연수 비용이랑 인턴 생활비를 일할 계산해서 산정된 금액만 반납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이 프로그램 종료하고 바로 미국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서 개별 상황에 따라 미국으로 취업하는 것은 가능하나 비자 발급 절차는 알아서 준비를 해줘야 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화교류 비자에 속하는 J1 비자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2년간 체류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이 이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첫 번째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지 내가 합격할 상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좀 눈에 보이고 뽑힐지, 면접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꿀팁을 제가 실제로 합격하셨던 분에게 들은 내용을 좀 토대로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지원 프로그램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지원 프로그램은 2026년 판 플러스 해외 경험 장학생 모집이라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빨리 지원하셔야겠네요. 이거는 2월 27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바로 접수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보시면 대상 같은 경우는 국내 4년제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2학년 이상부터 휴학생은 이라고 되어 있고, 최종 선발 인원은 15명이라고 합니다. 1차는 20명 뽑는데요. 그래서 5명을 탈락시키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기간은 2026년 2월 16일부터 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 저녁 아니에요. 오후 2시까지라고 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면 일단 빨리 접수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접수 어디에서 하냐? 재단법인 지관에서 접수를 한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냐 보면 한국이랑 미국을 가네요. 한국에서 전국 지관소가 소재 6개 지역, 울산, 여주, 울진, 안동, 수원, 평택 등 해서 국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주최 인문학 행사 체험, 그리고 탐방 기회, 독서 모임, 체험 프로그램 및 멘토링 네트워킹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미국은 2026년 7월 12일 부터 27일까지 15박 16일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쪽으로 오시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강의 프로그램 참여 및 탐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좋겠다. 스탠퍼드 가시구나. 좋은데요? 그래서 2월 27일까지는 접수를 받고요. 3월 4일에 서류 선발한 다음에 한국어로 면접 보는 거는 3월 7일, 영어로 면접 보는 거는 3월 14일에서 쭉쭉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되게 좋네요. 여러분 재밌는데요. 그 독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카이스트 가시네.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 해서 프로그램 또 참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시면 샌프란시스코랑 요세미티 여행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 사업 견학 실리콘밸리 기업들 가신 후에 뭐 여러 가지 스탠퍼드 가서 강의, 토익, 발표 프로그램 등등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좋겠다.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은 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뭐 제출 서류 같은 경우는 지원서, 추천서, 재학, 휴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공인, 어학, 영어 시험 증명서, 그 다음에 각종한 뭐 대회 수상 또는 그런 게 있다면 활동 내역, 증빙 서류 이런 게 다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어 에세이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안내된 그 폰트와 스페이싱 규정에 맞춰서 꼭 작성해 달라고 하셨으니 영어 에세이도 작성을 잘 하셔야겠네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AI 돌리면 100% 티나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2월 27일까지 접수를 해야 되니까 빨리 접수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다음 세 번째 지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세 번째 프로그램은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경기도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작년 3월에도 이 모집 공고가 났었는데 아마 올해도 나지 않을까 해서 미리 준비하십사 먼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모집을 했고 경기도 내에 19세부터 39세 청년 340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학 그런 거 그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경기도에 살고 있는 19살부터 39살 그 사이에 있는 청년이면 돼. 그냥 그 나이에 사람들만이면 되고 지원 내용은 역량 강화 교육, 해외 대학 연수, 뭐 이런 프로그램 운영 비원 지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 있냐?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참 작년에 미국은 미시건이랑 UC 얼바인 오셨고요. 영국, 북경, 중국 말하는 거죠. 영국, 중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스페인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수 프로그램 너무 좋네요. 야, 39세까지 해주는 거면 진짜 이건 대박이다. 그래서 다들 주위에서 이거 올해도 할 것 같다. 뭐 이래가지고 다들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대기 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갈 수 있으니까 준비 철저히 하시고 이게 해외 대학 연수랑 그리고 사후관리 전 일정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보할 때도 뭐 1,000만 원 지원해 준다. 다 지원해 준다. 이거는 뭐 항공료, 숙박비 다 지원해 준다. 이제 이렇게 해서 홍보 많이 하셨었는데 올해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 시민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지원 내용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말씀드릴 게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지원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에세이 또 어떻게 써야 되냐 또는 그리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 거 쓸 때 좀 어떻게 써야 될까 막막하다 나는 솔직히 쓸 말이 없다 나는 그냥 태어나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활동한 게 별로 없다 진짜 쓸 게 없다 하시는 분들 일단 지금부터 저랑 한번 지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지원 동기랑 그리고 진로 계획을 묻는 칸에 답변을 하실 때 내가 왜 미국을 가고 싶은지 뭐 단순하게 나는 미국이 너무 좋아요. 나는 미국이 너무 좋아서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정부 돈으로 갔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탈락이에요. 탈락. 왜냐면 이게 국가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거부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적.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뭘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가 뭘까?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취지에 맞춰서 이제 거꾸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취지에 나를 맞춰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프로그램, 위 웨스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단기 경험 이후에 연결된 계획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개인 목표와 이런 프로그램이 일치하는지 등 뭐 다 보겠죠. 그래서 단순히 미국이 너무 좋아 보여요. 미국 경험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나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나의 커리어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사실상 다 필요 없고요. 국가에서 돈을 들이는 거는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을 투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돈을 줘서 이 글로벌한 세상을 한번 보고 와라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너네가 돌아와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남아라, 인재로 커라, 성장해라 이런 뜻이 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끼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연수와 인턴십이 끝나고 나서 나는 뭘 할 건지, 한국에서 어떤 걸 할 건지,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거고 내가 이걸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제 아시는 분은 쓸 때 작성하셨었을 때 본인의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이 있으면 내가 미국에서 이런 거를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와서 한국에서 취업을 할 때 이런 글로벌한 역량을 내가 추가로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좋은 인재로 들어가겠다. 또는 그렇게 나는 글로벌한 인재로서 더 성장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 동기 쓰실 때는 이제 현재 본인 상황,
뭐 내가 어디 대학교에 무슨 전공을 하고 있고 나는 뭘 하고 있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본인이 느꼈던 내가 해외에서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살짝 가미해주면 좋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미국을 기회 삼아 경험을 하고 나서 그걸로 내가 뭐 성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물꼬를 잡아보시고 그럼 국내에서 느꼈던 나의 한계, 내가 왜 글로벌한 인재가 돼야 하는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느꼈는지 그 포인트를 쓰시고 나서 내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포인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그런 걸 써주시면은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왜 일반 어학연수나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게 어학연수랑 인턴십을 또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전 그만큼의 장점이 또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 J1 비자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스폰서 기관에서 도움을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왜냐면 보통 사설에서 스폰서 잡으면 진짜 뭐 몇 천만 원 돈 주고 내가 지금 무급 인턴을 오시는 분들도 주위에 허다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나에게 어떠어떠한 걸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해서 나는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나는 그래서 뭐 지원을 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진로 계획 같은 경우도 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국 가서 내가 진짜 솔직하게 내가 이 어학연수 그리고 인턴십을 함으로써 난 미국 가서 정규직 취업 오퍼를 받을 거고 또는 가서 몰래 구직 활동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 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프로그램이 목적이 뭐예요? 이게 J1이라서 다시 여러분들은 한국으로 컴백을 해서 2년은 무조건 한국에서 체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적을 어기지는 마세요. 이 룰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말자 이거야. 그것도 모르고 저는 미국에 가서 인턴십하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서 눌러 앉아서 살 예정입니다. 저는 미국의 인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광탈하시는 거예요. 그냥 서류에서 광탈하시는 거고 나는 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떤 직무,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은 좀 더 신뢰감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갈등 상황이랑 그리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결과는 어땠는지 이런 걸 또 물어보는 질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갈등이 너무 많아. 근데 뭔가 좀 어메이징하고 더 진짜 엄청 큰 엄마무시한 갈등을 내가 써야 될 것 같아. 이런 지원서에는.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합격했던 친구 물어보니까 카페에서 알바했던 거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좀 생동감 이렇게 좀 써서 내렸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거에는 동의하는 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또는 동아리 활동을 했거나 아니면은 대외 활동을 했어. 그랬을 때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많이 어우려서 지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생겼었던 그런 갈등,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잘 그걸 해결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생동감 있고 그리고 지어낸 것처럼 안 보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원서를 읽으면서 이 지원자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썼네. 이렇게 해결을 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발생한 뭐 배경이라든지 핵심 원인, 갈등이 뭐 사람 대 사람이냐, 상황이냐, 또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라든지 본인이 취한 행동과 왜 내가 그 행동을 취했는지 뭐 그런 근거 이런 게 또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배웠던 게 뭔지, 내가 이러이러한 거를 배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뭐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정말 최대한 노력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내가 중재를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리고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뭐 그런 과정이 논리적이었으면 충분했다. 뭐 이런 걸 잘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현지 체재비가 부족하거나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인턴십이 불만족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또 물어보는 그런 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위기 대처 능력을 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실제로 참가자들이 느꼈었던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이 체재비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솔직히 대응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돈이 100만 원이야. 근데 월세가 100만 원이 나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멘붕 오겠지.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쓰실 때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하셨겠지만, 이제 체재비 부족의 대응에 대해서는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이만큼 모았습니다. 또는 갖고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내가 이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렇게 부족하다면 나의 뭐 지출 관리라든지 그런 생활비가 어디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재점검을 할 거고, 그리고 생활비를 좀 더 줄일 거다. 더 타이트하게 줄일 거다. 뭐 그렇게 할 거다. 그런 거 당연히 다 쓰는 거고 모두가 다 그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쓸 수 있는 거 다 쓰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인턴십 만약에 불만족했을 때 너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뭐 저는 버티겠습니다 라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좀 더 실제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턴십에 불만족해도 나는 참을 거야. 저는 참고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뭐 틀린 답변은 아닌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쓸 텐데, 그게 아니라 불만족이 있으면 그 원인을 먼저 찾고 그 원인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먼저 찾겠죠. 그게 상황 문제냐 또 사람 대 사람 문제냐 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또 담당자랑 소통을 좀 시도를 해보겠지. 나이스하게 소통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지. 그리고 나서 최대한 버티면서 이제 다른 방향을 좀 찾겠다. 배울 수 있는 부분은 내가 경험이나 생각하고 뭐 최대한 배우겠다. 좀 이런 열정, 패기 이런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공통적으로 좀 강조하면은 그런 좋은 포인트가 그 책임감.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내 책임감이랑 그리고 열정,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이런 거를 또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으쌰으쌰 하는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자기소개서나 이런 지원서 같은 거 다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저도 HR에서 사람들을 많이 뽑아봐서 아는데, 이게 종이 한 장만 보더라도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열정이 있구나.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구나. 이게 솔직히 느껴져. 어쩔 수 없고 나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런 사람들은 그 양부터 티가 나거든요. 그리고 쓸 때 딱 봐도 성의 없이 쓴 게 보여. 그런데 진짜 열정과 그 간절함을 꾹꾹 눌렀다. 그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GPT에게 처음부터 다 써줘 라고 하면은 100%다 똑같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제적으로 개인적인 그런 내용을 좀 녹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 이런 걸 또 쓸 때 내가 어떤 게 목말라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 뭐 학교에서 이런 팀플도 했고 대외 활동도 이런 것도 많이 했다. 그런데 실제 업무 환경에서 나는 글로벌 기업을 가고 싶은데 그런 글로벌적인 협업 방법 또는 이런 경험을 하기에는 너무 한계를 좀 많이 느꼈다. 그래서 어학연수와 인턴십이 결합된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다. 이걸 조금 더 팽창해서 쓰면은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인턴십과 그리고 이런 어학연수를 하고 나서 나는 뭘 할 거냐, 나의 진로를 뭐 이렇게 결정해서 이렇게 나는 할 겁니다 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진로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결정할 때 이런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업무 환경을 판단할 때 그런 기준이 나에게 세워질 것 같다, 나에게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문제 관련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팀플을 했어. 팀 프로젝트를 하거나 이제 뭐 대학생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룹 활동 이런 게 많잖아요. 이런 걸 할 때 뭐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또는 업무 지연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데드라인을 뭐 못 맞출 것 같은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각자 진행 상황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나열해서 다시 재분담해가지고 저희가 뭐 성공적으로 뭐 이렇게 데드라인 안에 맞췄습니다. 또는 이렇게 해서 결과는 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그 체재비 부담, 내가 뭐 돈이 만약에 부족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지출 점검은 당연히 다시 확인을 할 거고, 생활비를 조금 이렇게 줄여 나갈 거고, 정말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그래도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기관에 한번 공식적으로 상담은 그때 요청할 거다. 그래서 최후는 또 이렇게 할 거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나는 이거를 완주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또 넣어주면은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관련해서 영어 에세이 쓰셔야 되잖아요. 한 번도 내가 영어 에세이를 안 써봤다라고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데 AI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100% 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AI 그 말투, 어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미국에서 일을 하고 미국에서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하도 AI랑 맨날 얘기하고 문제 내주라, 너도 한번 에세이 써봐라, 별의별 걸 다 시키다 보니까 이제 에세이 말투 어투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으로 영어 에세이 때문에 내가 너무 답답해서 AI를 썼어요. 어쩔 수 없이 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그 에세이를 직접 읽어보시고 중간에 이런 막대기 있는 거랑, 그리고 밑에 언더바, 어퍼바, 그리고 이제 컴마, 그 땀빙 하는 거, 그런 거랑, 그리고 점점, 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네, 보시고 없애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에세이를 한국어로 먼저 다 써보세요. 다 써보시고 그거를, 제 생각에 토익이 750점 이상 나오실 분들이라면 에세이는 다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어로 먼저 써보시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하시던 뭘 하시던 일단 틀은 무조건 한국어로 써보시라,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걸 추천드리고, 그 AI 특유의 말투는 좀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마치게 됐는데요. 어떻게 너무 정보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1, 2, 3번 중에서 3번은 이제 3월 달에 곧 나올 거라고 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서 1, 2번 무조건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지원 받아서 이렇게 다른 나라 가서 경험하면은 진짜 좋잖아요. 저는 이런 거 몰랐거든요. 진짜 이런 거 지원 많이 하셔서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